총 3회에 걸쳐서 조동사를 공부할 때 특히 유의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죠. Number 1.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동사 중에 자체 과거 형태를 가진 건 4가지밖에 없는데 조심할 건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였다고 반드시 과거 시제란 법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실제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는요. can의 과거인 could,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may의 과거는 might 아닙니까? 그렇죠? will의 과거는 would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 과거를 나타내는 건 시제 일치를 맞추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I can lift the stone now. 나는 지금 그 돌을 들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뭡니까? 현재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바로 현재 가능입니다. 이 문장을 바꿔보죠. 한번 이렇게. I could lift the stone yesterday. 자, 어제라고 분명히 밝혔으니까 과거겠죠. 난 어제 그 돌 들 수가 있었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들 수 있었던 거니까 과거의 가능을 나타내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could를 쓰면서 now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I could lift the stone now. 오잉? 이건 과거야, 현재야. 애매하죠. 전혀 애매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시점에 실제 그 시점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제를 써서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말 그대로 그 순간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정법 핵심 개념인데요. 봐요. now가 붙었으니까 현재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능인데 can을 쓴다라고 하는 건 현재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can을 쓰지 않고 could를 썼다라고 하는 건 현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그 돌을 들 수 있을 것도 같다라고 하는 약한 가능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could 대신에 may나 might를 써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되시면 좋겠네요. 자, 조금 더 보고 넘어가죠.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 바로 일상생활 영어에서 많이 본 거였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 Can you help me? 왜냐하면 여기 can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썼다는 건 말 그대로 현재형을 쓴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까 좀 도와줄래?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에 많이 쓰는 부탁이죠. 하지만 현재 부탁을 하면서 과거인 Could you help me? 자, could로 질문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현재인데 과거로 물었다는 건 현재 네가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현격히 낮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를 도와주기 힘든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다소 공손한 부탁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흔히 생활 영어 공부할 때 can you나 will you보다 would you, could you 라고 더 많이 하라고 배우죠.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조동사를 과거 시제로 씀으로써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현재보다 하나 더 과거를 쓰면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는 현재인데 가능성이 낮은 현재란 얘기인데 바로 이게 앞으로 공부할 가정법의 핵심 개념이에요. 바로 조동사 기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가정법을 공부하는 게 그래서 순서상 맞습니다. 잠깐 예습합니다. 가정법 예문 잠깐 볼까요? 이겁니다. 기본적 개념이에요.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If she comes here, I can see her. 자, 만약 그녀가 여기 온다면 나는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질문합니다. 그녀가 여기 올까요? 안 올까요? 즉,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정답 뭡니까?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에 올 수도 있는 상황. 즉, 올 수 없기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녀가 온다면 나는 그녀를 볼 수 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상황을.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겠죠. 자, 이 문장을 각각 과거로 바꿔봐요. 이렇게. If she came here, I could see her.
자, 이때 정말로 아직까지 가정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만약 그녀가 여기 왔었다면 나는 그녀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과거로 쓰였지만 다 현재나 또는 현재 이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 그녀가 여기 온다면 나는 그녀를 볼 수 있을 텐데 점점점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문장처럼 현재를 쓰는 건 아직 몰라요. 즉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현재의 과거를 썼다는 건 이미 가능성은 날아갑니다. 저 멀리. 따라서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녀가 올 수 없거나 그렇죠? 오기 아주 힘든 상황인 때 말합니다. 이를테면 그녀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오늘 내 생일 파티 한국에 사는데 아유 그녀가 오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못 오는 거죠.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if절에서 현재를 썼건 과거를 썼건 둘 다 바로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 같은 시점이에요. 그럼 차이는 뭐냐? 바로 시점의 차이가 아니라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 가능성이 없으면 과거가 되겠죠. 정리할게요. 같은 시점이지만 바로 뭐에 따라서 가능성의 유무에 따라서 동사의 시제가 달라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동사도 포함됩니다만 앞으로 공부할 가정법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유의사항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가 과거 형태로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로 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단 사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앞으로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죠.